저도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요.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왜 화가 많으냐? 남편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영철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만족하시나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아주 오래전에 중독 정신의학을 좀 공부를 해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도박 중독 환자를 제가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신과 선생님들 가운데 도박 중독 환자를 보는 분이 저 혼자였습니다. 1호라고 볼 수가 있죠. 졸주의 1인자가 혼자니까 1인자죠. 그래서 뭐 명예에도 출연하고 이게 다 혼자니까 그럴 수밖에 운이 좋은 거죠. 본의 아니게 또 이름을 좀 알리게 됐고 그 다음 10년은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고 어떤 기업체의 멘탈헬스를 관리하는 소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잘 맞고 또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이 좀 명확하게 나뉘나요? 어떤가요? 뭐 다양하죠.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 직장만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만나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부는 또 어때요? 주부대로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야,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대로 스트레스가 있죠.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다들 힘들었어. 근데 왜 요즘 와서 스트레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유형이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예를 들면 받는 스트레스가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측성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오랫동안 안정된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다 예측이 됐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10년 지나면 저 과장처럼 살겠구나. 20년 지나면 저 부장처럼 살겠구나. 내 삶이 대충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측성이 떨어지면 불안이 올라갑니다. 원래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빨리 뭔가 서둘러서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서둘다 보니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빨리 승부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망해서 찾아오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안정성, 여유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작은 자극도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라는 게 명확히 뭘까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체온을 생각해 보면 쉽죠. 늘 36도 5도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북극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걸 깨는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신가요? 나요? 화가 없으신가요? 겁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겁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집 안방처럼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가 극도의 상황이거나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일 때 우리는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긴장할 때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죠. 100m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총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출발해야 되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긴장하고 있어. 총소리가 나도 출발하지 못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자,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총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걸어가겠죠.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없는 상태도 문제, 너무 많은 상태도 문제, 적절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걸 유지하기가 현대인들이 참 어려운 것이죠. 아들이나 부하 직원이 있다 칩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윗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그 길을 가봤고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잖아. 그럼 내가 옳은 거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인간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온 열정과 에너지를 다하고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뀌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남자가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답니다. 위에 진상이 내려왔는데 죽겠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온답니다. 그 40대 남자가 우는데요.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하도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짜증을 팍 부려요. 요즘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내년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돈도 들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계속 다니라. 힘든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럼 나들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잖아. 다니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내가 고민해도 소용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피곤에 쩔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게 주어진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바꾸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 주도권이 나에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언제가 제일 높죠? 초창기. 신혼.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던 결혼 만족도가 놀랍게도 여러분 50대 중반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낫다고 해야 되나?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왼수를 바꾸기 위해서 20년 용 썼죠? 돼, 안 돼? 안 되죠. 선생님, 그 왼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부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살자는 뜻은 대충 살아라,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거는요, 가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까?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뭘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건요, 저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현실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밖에 나가서 걷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음악을 들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너무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돼서 그 직을 수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일을 맡을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앞에 두 가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최상이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지 정신과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알아보는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여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출발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민족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고도 우리는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건강한 개인 또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